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눈가에 자리 잡은 희미한 주름 혹은 이전과 다른 피부의 탄력을 발견하며 우리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들어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새겨놓는 듯한 기분이 들죠. 과연 이 노화라는 현상은 그저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숙명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어딘가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몸속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화의 본질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닌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단위인 세포 속에서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노화의 비밀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해부하며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노화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노화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노화를 떠올리면 아마도 흰머리나 피부의 탄력 저하, 혹은 기력이 쇠하는 모습 같은 외적인 변화를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노화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되는 현상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건축 블록이자 생명의 기본 단위, 바로 세포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수많은 세포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인데요. 이 작은 세포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고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의 노화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작은 부품 하나의 고장으로 작동을 멈추듯이 우리 몸의 노화도 사실은 세포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랍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의 세계는 마치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는 우주 비행사와 같은 기분을 선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젊고 활기 넘치던 세포들이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마치 낡은 시계의 태엽이 느려지듯 그 기능을 잃어가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죠. 젊은 시절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왕성한 생명력을 뿜어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결국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의 모습은 사실 이런 세포들의 미묘하면서도 거대한 변화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이죠. 세포는 왜 늙어야만 할까요? 과연 세포 속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시계가 숨겨져 있어서 그 시간을 닿으면 멈춰 서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가피해 보이는 세포의 변화 속에서 어떤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세포라는 미시 세계로 함께 떠나볼 예정입니다. 세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노화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 작은 부품들이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이 텔로미어는 우리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의 양쪽 끝에 달린 작은 보호캡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신발끈 끝을 플라스틱 팁이 보호하여 풀리지 않게 하듯이 텔로미어는 소중한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수꾼인 셈이죠. 그런데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진답니다. 마치 양초가 타들어갈수록 심지가 줄어들듯이 말이죠.
결국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안전하게 분열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기능을 멈추거나 심지어는 자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분열 시계가 바로 이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조절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텔로미어의 단축은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생체 시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로미어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세포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분자들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부산물인데요. 마치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태울 때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답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 안의 DNA나 단백질, 세포막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녹슬어버리듯 세포도 활성산소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이 끊임없는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답니다. 세포의 활력을 앗아가고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텔로미어가 짧아지거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된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죽지 않고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도 않는 일종의 좀비 세포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세포 노화, 세네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화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면서도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주변으로 뿜어내어 건강한 이웃 세포들까지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은퇴했지만 여전히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불평자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노화 세포들이 몸속에 쌓여가면서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노화는 텔로미어의 단축, 활성산소의 공격, 그리고 노화세포의 등장이라는 이 모든 복합적인 생물학적 과정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셈이죠.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미시적인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노화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정교하면서도 불가피해 보이는 세포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노화라는 숙명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인류는 짧은 수명 속에서 노화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고대 문명에서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신비로운 약초나 영생의 비법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전설이나 연금술사들의 현자의 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염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좌절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대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인간의 오랜 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포 속에서 벌어지는 미시적인 노화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우리는 노화가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된 것이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노화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심지어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탐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장수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장수 사회를 꿈꾸기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점점 더 길어지는 수명은 이미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젊은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연금 고갈 문제,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은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항노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되찾아주는 고가의 시술부터 생체 나이를 되돌린다는 첨단 영양제,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재생의학까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며 인류의 오랜 꿈을 상업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러한 항노화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고가의 항노화 클리닉이나 최첨단 수명 연장 기술은 결국 부유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의 격차를 넘어 장수 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계급 사회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유한 이들은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자연의 섭리대로 노화와 질병을 겪어야 하는 미래를 말이죠. 생명의 연장은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자원의 한계 속에서 특정 계층만 영생에 가까운 삶을 누린다면 이는 어떤 윤리적 문제들을 불러올까요? 인간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명의 존엄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오랜 욕망인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결국 노화는 단순히 개인의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노화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수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화라는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포의 미시적인 변화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주는 깊은 울림처럼 우리는 노화를 단순히 쇠퇴가 아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듯 노화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세포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화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요? 노화는 단순히 세포의 고장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와 진화, 그리고 인간 사회의 미래가 교차하는 거대한 서사임을 이제는 깨달을 때입니다. 노화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가져올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가능성을 동시에 응시하며 우리는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진리, 진정한 목표임을 역설해야 합니다.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필연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성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노화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이자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과학적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세포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조명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